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살짝 모자를 썼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요. 문장 속에 존재하는 콜론과 세미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콜론과 세미콜론 문장에 보면은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콜론과 세미콜론을 작가가 바꿔가면서 막 쓴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왜?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콜론과 세미콜론을 지금 배워놓으면 딱 5분만 투자해서 배워놓으면 앞으로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되니까 정답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독해 지문을 읽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 배워두시면 돼요. 지금부터 문장을 통해서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미콜론과 콜론의 삽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수업 중에 사용하는 교환 중에 핵심 내용만 싹 뽑아가지고 왔어요. 자, 우선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세미콜론이 그리고 콜론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는 먼저 해고 가야 되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세미콜론은 마침표에 그리고 쉼표 하나가 합쳐진 걸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콜론은 자, 마침표 두 개가 위아래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 기능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에 왼쪽에 A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A 다시.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A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준 게 A 다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유사한 거예요. 유사. 오케이, 뭔지 알죠? 자, 그러면 이걸 독해 활용하면 완전 여러분들 꿀. 어떤 거? 내가 만약에 독해 지문을 하다 보면은 이 A를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따라오는 문장을 읽으면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못 읽으면 뒤를 통해서 나머지 문맥을 잡아내시면 돼요. 역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역으로는 아니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걸 내가 못 읽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뒷문장 못 읽어도 앞에 있는 문장을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글의 앞뒤의 흐름, 오케이? 요 글의 요 앞뒤의 흐름에 전혀 맥락상 깨짐이 없는 거예요. 완전 이게 바로 세미콜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미콜론을 직접 적용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세미콜론 있죠? 그러면 이 세미콜론이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걸 A라고 보면 뒤에 있는 건 A 다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자,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세미콜론. 그 팀은 늦게까지 밤새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마감이 다가오니까 그 팀은 늦게까지 일을 한 거야. 내가 이 문맥상 앞에 부분을 자, 내가 문맥상 이 앞에 부분을 파악해서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하든 자, 뒤에 문장만 읽고 뒤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문장 내에서 등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전혀 정답으로 가는 데는 이슈가 없다. 이게 바로 세미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기 너무나 아까운 애였었어요.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따단. 여기 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콜론은 말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제가 한번 A라고 한번 써드려 볼게요. 여기가 A예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오느냐? 작은 A들이 와요. 소문자 A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앞에 여기서 직 제시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게 이 콜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다가 제가 과일이라고 쓸게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렇게 말하면 여기다가는 사과, 감, 배, 망고스틴, 람부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여기서 쭉 나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으로 여러분 다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사과의 종류라고 A에다 쓴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뭘 적으면 될까요? 여기 아오리, 홍호, 홍로, 부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적어 내려가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실까?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요 A 요 부분 있죠? 요게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그리고 아래쪽은 그것의 하위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시 요거 우리 수학 공부할 때 보면 앞에 상위 개념일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콜론은 뭐다? 자, 앞에 있는 게 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이다
라고 봤잖아요. 예문으로 바로 적용해 볼게요. 또든 자, 이번에는 여러분 해당되는 제 문장에 보면 요거 있어요. 와우. 콜론 있죠. 자, 그럼 이 콜론이 앞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줄 건데 앞에 있는 것이 상위 개념인 거고 그 밑에 작은 게 쪼졸쪼졸쪼졸 나열이 됐을 거야. 우리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럼 확인을 해 볼 건데 이제 봅시다. 연구팀은 식별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성공으로 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걸 내가 몰라. 그럼 어떡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콜론 뒤쪽에 그걸 나열하고 있을 것이 필시 맞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불충분한 자금, 제한되어져 있는 발달된 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인력의 부족. 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나열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obstacles가 장애물이라는 걸 혹여라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몰라? It's okay. 괜찮아요.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라고 우리의 콜론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콜론과 세미콜론이 무슨 정의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뜰하게 사용해서 독해를 밀고 나가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미콜론과 콜론 헷갈릴 때마다 여기 오셔서 딱 요 시간만큼만 빠르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셔서 문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셔서 정답으로 우리 직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안녕.